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이게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게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면은 여유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공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술의 어떻게 보면 쓸모없음이 오히려 이제 인간이란 또 뭔지 살아간다는 게 어떤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단초라고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공간, 풍경에 관심이 많은 화가 권기동입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뭐 일상이 뭐 거의 똑같습니다. 와서 또 뭐 작업하고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뭐 돌아가고 그런 게 이제 일상인데요.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일상이 루틴이 중요하죠. 뭐 이거는 뭐 화가한테만 관계된 얘기는 아니고 뭐 글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일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예전에 황석영 작가가 인터뷰한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글을 어떻게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엉덩이로 글을 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네, 그러니 그게 정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어떤 일정한 시간을 자기가 일하는 장소에서 잘 안 되고 망쳐지고 그런 실패 시간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가 다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 일종의 그 뭐 영감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걸 믿었었죠. 그래서 어떤 날 갑자기 막 엄청난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것들이 막 벼락같이 막 하늘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감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루를 어떻게 하면 좀 화가로 뭐 알차게 보내나 뭐 그런 걸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이제 작업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풍경들을 많이 그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 풍경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풍경보다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언제부터 좀 관심이 가졌었는지.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풍경이라는 게 제일 뭐 친근한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초중고 뭐 그런 거 다닐 때 미술대 같은 데 가면 주로 풍경 같은 거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친숙한 소재이기도 한데 조금 이제 지나면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풍경이라고 어떤 대상을 정의를 할 때는 풍경은 거기 이제 인간의 시선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씌워진 거죠. 똑같은 자연의 모습이라고 그러더라도 인간이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관점으로 그 경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뭐 풍경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더더욱이 이제 뭐 도시 같은 현대 환경은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 풍경보다 그런 성격이 훨씬 더 강해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서울 같은 모습만 해도 지난 거의 한 세기 동안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저희들이 있는 여기 정릉만 해도 아마 수십 년 전에는 뭐 여기가 거의 자연 풍경에 가까웠을 거예요. 도심하고 가깝지만 자연적인 그런 환경들이 잘 보존된 지역이었었는데 뭐 이미 여기는 뭐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옛날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세기에 가져왔던 부라든가 어떤 성취, 뭐 성공, 뭐 그런 데 대한 이제 뭐 욕망 같은 게 그대로 풍경에 이렇게 투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북 영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네. 시골이죠, 거기도. 네네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자연 풍경 같은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줬어요.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긴 했습니다만 뭐 방학 때가 되면은 뭐 다시 이제 뭐 시골 집에 내려가서 놀고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자연 환경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친숙한 그런 장면이 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비교 대상들이 더 있었겠네요. 그런 어쩌면 그 원래 고향 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 보이는 풍경과 서울의 어떤 게 보면 이제 또 다르잖아요, 느낌들이. 그렇죠. 옛날 분들이 다 그랬지만 뭐 제가 살 그 고향도 일종의 뭐 집성촌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이제 친척들이 수킬로미터 안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이제 농촌 공동체 같은 그런 곳이었었어요. 공동체가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게 그 뭐 억압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도시 같은 데는 아무래도 그런 꽉 짜여진 타이트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익명성이 주는 그런 어떤 좀 편안함 같은 것들이 뭐 있는 것이죠. 요 뒤에도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만 뭐 이런 테마파크 같은 데서 만나는 이런 사람 모두 이제 즐거운 사람들이지만 사실 여긴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뭐 그런 장소죠. 그 선생님은 그 그림을 네. 어릴 때부터 좋아하신 건가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어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뭐 꾸적꾸적거리고 그런 게 다 좋아서 아마 그 시작했을 겁니다. 화가가 돼야지,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돼야지, 뭐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옛날에는 보면은 이렇게 가정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책을 팔러 다니시는 분들이 예.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한 분이 그 이제 집에 이제 세일즈를 하러 오셨는데 예, 그때 무슨 생각에선지 뭐 아버님이 뭐 세계 이제 명화가 들어 전집 같은 영화 거 전집. 뭐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어.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제 생각에 그때 보니까 그게 한 20권 정도는 됐을 맞아요. 같은데 네. 그 당시에 거기 이제 뭐 소개됐던 뭐 작가들 중에서도 그 뭐 인상주의 작가들한테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인상주의 작가들이 다뤘던 소재들이 거의 다 이제 자연 풍경이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성장기의 기억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가끔씩 이렇게 뭐 사생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가 뭐 되면은 좋지 않을까 막연하게 뭐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계기 하나는 대학에 이제 갓 입학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그것도 이제 뭐 화집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밤새는 사람들이라는 호퍼의 아주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카페 안에 몇 사람들 앉아 있는 그 그림인데 그걸 보는 순간에 왠지 모르게 그 그림의 이미지가 너무 이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이렇게 뭐 막 각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호퍼가 그 그림을 그렸을 때가 1943년인가 1년인가 같은데 그때 전쟁 중이었었잖아요. 네네네. 미국이. 네네. 그림 속에 이제 등장하는 뭐 인물들의 이런 외로움이라고 그럴까, 뭐 고독감이라고 그럴까, 이미지 자체로 전해져 오는 감정 같은 것들이 아주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그 미국 화가가 그린 그림이 울림을 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로 뭐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거는 또 에드워드 하퍼 같은 작가들도 그 시기에 영화를 다루던 사람들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들은 그 허퍼의 그림에서 영향을 받고 또 화가는 또 그런 이제 감독들의 영화에서 또 소재를 이렇게 뭐 찾아내기도 하고 뭐 서로 어떤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 매체 같은데 그런 데도 이제 뭐 관심이 가게 된 거죠. 옛날에는 이 조그만 동네에도 극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저 영화가 지금처럼 디지털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영상을 돌려가지고. 아날로그 네.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드 필름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셀룰로이드 필름이기 때문에 영상기에 걸면서 돌리면 계속 스크래치가 생겨서 화면에서 막 비가 내리고 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작업 같은데 많은 뭐 영감 같은 걸 주지 않았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사진을 봐도 모니터에서 비춰지는 사진하고 그게 이제 인화지에 인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손을 거치면서 때도 묻고 뭐 좀 찢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뭐 시간의 흔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쌓인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 외에 뭔가 이제 다른 부가적인 게 거기에 켜켜이 쌓여지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떤 물건에도 생물들처럼 시간의 층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미국 쪽에 유학도 좀 하셨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환경의 변화들 네. 이런 것들도 많은 좀 영향을 줬겠네요. 그렇죠. 뭐 그래서 유학의 장소로 이제 미국 같은 것들을 택한 이유도 우리 이제 뭐 20세기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미국만큼 우리한테 큰 영향을 뭐 끼치고 지금도 뭐 끼치고 있는 뭐 나라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뭐 그런 걸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뭐 있었던 것이죠. 뭐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시간 속에 존재하는 뭐 인간의 욕망이 도시 공간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의 이제 뭐 조건 같은 것들은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뭐 인간한테는 다 보편적인 게 아닌가? 마치 이제 그 수십 년 전에 뭐 에드워드 하퍼가 미국의 뉴욕을 그린 그림이 그 당시에 뭐 서울에 살던 그 뭐 19살짜리 꼬마한테 어떤 큰 울림을 줬듯이 언젠가는 뭐 저의 뭐 이제 풍경 같은 것들도 시공간을 이렇게 좀 뭐 초월하는 그런 울림 그런 걸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선생님이 이제 그런 풍경들 보면은 약간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네. 있잖아요. 익숙하면서도 네. 좀 더 낯선 느낌을 좀 그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뭐 제 풍경은 어쨌든 간에 이게 테마파크든 쇼핑몰이든 우리 이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뭐 찾아서 뭐 로케이션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어요. 단지 이제 그게 뭐 생활 속에서 뭐 제가 수백 번을 지나다녔는데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게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뭐 눈에 확 들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뭐 사거리 위로 이렇게 날아든 헬기라든가 아니면 연습하는 뭐 전투기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치 이제 딴 세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의 이렇게 뭐 본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순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아까 이제 뭐 영화 얘기도 했는데 그 외 아날로그 영화에서 필름에 생기는 스크래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땐 영화 안에 세계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처라든가 흔적 같은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깨우쳐져요. 이거는 이제 뭐 현실이 아니라 뭐 허구고 이렇게 환상이다라는 것들을 그런 이제 어떤 물리적인 상처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환상 속에서만 계속 살지 못하게 그거를 이제 벌려놓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약간 장치 같은 거네요. 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이제 뭐 보통 평범한 시민으로 뭐 법질서 잘 지키고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계기라든가 뭐 순간 같은 게 있죠. 모든 게 이렇게 뭐 잘 돌아가고 뭐 평온할 것 같은데 어떤 순간 이제 뭐 조그만 뭐 사건이나 이렇게 경험 같은 것들 하나가 우리 삶을 이제 완전히 바꿔놓는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제 그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 뭐 삶의 그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좋겠다는 뭐 그런 바람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는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씩 이제 저도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의 작업에서는 주로 이제 풍경이 이렇게 주제가 됐다면은요. 결국 이제 뭐 풍경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죠? 어떤 인위적인 공간인데 그런 거 그 풍경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런 이제 뭐 풍경들을 만들까 뭐 그런 생각이 뭐 계속 뭐 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는 그 인물 같은 것들이 실험적으로 지금 뭐 시도해보고 있는 작업인데 저 등장하는 그 여성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씩 이제 뭐 작품 이미지 같은 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이렇게 올리다 보니 친구를 맺자고 요청이 오는 그런 분들의 이미지를 한번 모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 보면 되게 내밀하고 뭐 아주 사적인 뭐 그런 장소에서 이제 자신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뭐 SNS도 공적인 뭐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데서 이렇게 퍼져 나가고 그죠? 계속 이제 반복돼서 소비되는 그런 현상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도시가 주는 그런 뭐 익명성이라고 그럴까? 저를 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맞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그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뭐 예술이 정말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이게 항상 뭔가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게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면은 사실 뭐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삶이 얼마나 뭡니까 조금의 이렇게 뭐 여유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공백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없어지는 뭐 그런 삶을 이렇게 뭐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술에 어떻게 보면 쓸모 없음이 오히려 이제 우리들한테 그 뭐 인간이란 또 뭔지 또 우리가 이제 뭐 살아간다는 게 이제 뭐 어떤 뜻인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사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단초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뭐 키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약간 생각해요. 삶의 숨구멍 같은 느낌이 뭐 있겠네요. 아마도 뭐 그럴지도 너무 모르겠습니다. 꽉 짜여 있는 그런 틀 안에 있다가 소위 말하는 쓸모 없다는 것들이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쓸모 있는 네. 그런 예. 것처럼. 네. 네, 오늘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의 어떤 그런 붓질이나 이런 느낌을 좀 느끼고 좀 작업을 해봤는데 대략 제가 이렇게 와, 멋있습니다. 아니 뭐 완전 전데요. 그 스스로 봐도 어쨌든 이렇게 뭐 이미지도 남겨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